예,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동자 신문 김장민 편집 국장입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현균 노동자 신문 발행인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제 1은 크리스티나 코스토우라 선생님께서 30분 동안 해주시고요. 그 중간에 원영수 노동자 교육센터 교육위원께서 유럽의 현대 제국주의 공산주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코르코벨루스 선생님께서 30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질의응답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 마무리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온라인이랑 같이 하는 토론회고 이 이후에는 이제 토론회를 종료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다가를 하면서 현장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한 노동자 신문의 발행인이신 김형균 또 노동전선의 공동대표이시답니다.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균입니다. CPGBML 영국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뜨거운 핫한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현대 제국주의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무거운 주제, 전 세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어쨌든 이런 주제를 한국 사회의 세계적인 이런 쟁점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 변혁을 고민하는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로든 이것이 일단은 논의가 활성화되어야만 실천적인 기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는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발제해 주시고 또 원영선 발제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두 분은 영국의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 영국의 그냥 공산당도 있다고 합니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의 부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크리스티나 코스토우라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위원을 역임하고 계신 조지 코르코벨로스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티나 코스토우라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고요. 참고로 너는 통역은 순차 통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1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중간중간 끊어주면서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통역도 원활하고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크리스나 코스코토우라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comrades.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We're here to talk about the rising tide of global war 우리는 여기에 임박한 세계 전쟁과 and the tasks of anti-imperialists. 반제국주의자의 임무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And of course, we have to be the leading anti-imperialists.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주도하는 반제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Because we are the people who understand that the only true way to defeat imperialism is via a socialist revolution. 왜냐하면 우리만이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향하는 길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context of this rising tide,
of global war, our party, the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Marxist-Leninist, have been at the core of a new internationalist project that tries to bring together the forces that are making the correct analysis of the war drive right now and the forces that are involved on each side. 지금 임박한 전쟁 정세에서 우리 당 CPGB-ML은 새로운 국제사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책동에 대한 옳은 분석을 만드는 세력을 규합하여 각 편의 이 세력을 규합시키는 것입니다. And I will start with our position. Our position is that this is not like World War I. 네, 각 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편의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지금 현 정세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다릅니다. It's not about a situation where you have two sides of aggressors that are fighting it out and in whose victory workers have no interest.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상황, 양측 모두 침략자이고 어떤 한쪽이 승리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전혀 이득될 게 없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This is not a situation where the workers can afford to be neutral and take no sides. 노동자가 양측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The situation we are in now is that one side we have is an aggressive, belligerent, dominating, exploiting imperialist bloc that tries to maintain the global hegemony of imperialism against the rising tide of the anti-imperialist bloc.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한쪽 편은 침략적이고 호전적이며 지배적이고 착취적인 제국주의 블록입니다. 이 제국주의 블록은 증대하는 반제 세력 블록의 흐름에 맞서는 제국주의의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 현 전쟁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outright war is focused on Russia. Ukraine and the Ukrainian people are being used as a proxy force by the imperialists, who care nothing about the rights, the freedoms, the future of Ukraine, or the freedom of Ukrainian people, who have been brainwashed into becoming the cannon fodder of imperialism. They're foot soldiers in the war to destroy, to balkanize, and to control Russia, its people, and its resources in order to stop the rise of an independent Russia.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러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대리군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자유도 미래도 없으며 우크라이나 민중은 총알바지가 되게끔 세뇌당하고 전쟁에서 러시아를 파괴하고 발칸화하고 지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러시아 민중과 러시아 자원을 이 독립적인 러시아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But it is also aimed at stopping the rise of an independent China.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자주적인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These two, Russia and China, are seen as the major stumbling blocks to imperialist hegemony for obvious reasons.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개의 블록은 명확한 이유로 제국주의 패권에 반대하는 두 가지 주요 블록입니다.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ar. From our perspective, the single most important theoretical task that faces anti-imperialists today is that of correctly characterizing the ongoing war in Eastern Europe and the imminent wars in East Asia.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오늘날 반제 세력이 마주하고 있는 전쟁, 바로 동유럽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동아시아에 임박한 전쟁의 성격을 옳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In particular, that's South Korea and Taiwan, where the provocations towards a full outbreak between NATO and its proxies on one side, and either the DPRK or China on the other side, are ratcheting up ceaselessly, constantly. 특히 남코리아와 대만,
여기서 한쪽 편에서는 나토와 그 대리군이 도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이 상황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If we don't have a correct assessment of what kind of wars they are, then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form a correct policy in response to the wars.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옳은 분석이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옳은 정책 역시 세울 수 없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uide the worker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in their struggle to defeat imperialism, whether that's locally or globally.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리는 노동자들을 제국주의에 의해 패배하게끔 이끌 수는 없습니다. If we want to make this assessment, we have to look at the wars in their context. 그래서 옳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As a party, we started our focus on Ukraine since December 2004. And we were writing back then about the color revolution that at that moment was ongoing in Ukraine. 우리 당은 2014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정세에 대해 추적했으며 당시 컬러 혁명에 대한, 색깔 혁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And we pointed out then the class interests that were involved.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정세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엮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We used our analysis to point out that this was ultimately aimed against Russia. 바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And since 2004, we have been pointing out that there was a rehabilitation of fascists by the West to use as its proxy force in Ukraine. 또한 2004년부터 파시스트를 부활시켜서 서방이 이 파시스트를 우크라이나의 대리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We know that the war didn't start yesterday. 우리는 이 전쟁이 갑자기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and we have been trying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 policy being pursued by the imperialists and their proxy forces and the propaganda war that they wage in order to reinforce their war drive.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와 그들의 대리 세력의 대리군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과 그리고 그들의 전쟁 책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프로파간다 전쟁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So the war does not start with a special operation, military operation. 전쟁은 특수군사 작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We have to note the history out of which this conflict developed. 우리는 이 갈등이 전개되어 온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We have to look at the policy that's pursued by both sides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우리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양측에서 추구했던 정책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And we have to look at the nature of each force involved in the war.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는 양측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But as soon as we try to do this, we are faced with a deep controversy in our movement. In particular, how should we characterize the nature of the economies and the societies of two of the major participants, which we would say are the major targets of these wars?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s of China?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자마자 우리는 우리 운동 내의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주요 국가의 경제와 사회의 본질의 성격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두 가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국의 경제와 사회의 성격에 대한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So it is not an accident that the controversy is around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you think about what are the imperialist goals. 그런데 제국주의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이런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사회 성격에 대한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The controversy that rages surrounds the question, are Russia and China imperialist powers
engaged in wars of dominance, colonization, and rivalry over the control of profits and super profits? 이런 혼란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의 패권을 위해 그리고 식민화를 위해 그리고 이윤과 초과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Is the war between the USA and Russia and or China a World War I type of war? 이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입니까? Is it an inter-imperial war for the redivision of global spoils? Or are Russia and China fighting justifiable wars? Just wars, we say, as Marxists, of national liberation and or of self-defense. 다시 말해 세계 재분화를 위한 제국주의 간 전쟁입니까? 혹은 러시아와 중국이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막스의 정의에 의한 정의로운 전쟁이요. 민족해방 전쟁이나 자기방위의 전쟁을 말합니다. Clearly, our policy in responding is going to b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nswer we give to that question. So it really matters. This is not a theoretical debate. 전쟁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바로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론적인 토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It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which is why there is so much disinformation pumped into this debate and how they manufacture propaganda around this question, precisely to confuse people and stop them from orienting themselves properly. 이것은 정말로 실천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공작들이 오정보를 주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적절하게 지향해야 될 것으로부터 지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혼란을 조성합니다. So I'm sure you know about the propaganda, mainstream propaganda that we get from mainstream media. This propaganda is reinventing imperialism. The ideologues of the USA and its allies really want people to believe that Russia and China are imperialist powers. 우리는 그래서 주류 매체의 프로파간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주류 매체의 프로파간다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들의 동맹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 강국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They are working really hard to persuade us that workers have no side in this war, which is a conclusion that while it might not stop them opposing the war in general, it will definitely stop workers from supporting any of the forces involved or helping their fellow workers to see through the propaganda of the Western media. 그들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노동자들이 이 전쟁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세력도 잠시만요. Yes. So in general, the propaganda aims at stopping the workers from supporting any of the forces involved or helping fellow workers to see through the propaganda of the Western media.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어떤 편도 들지 않게끔 만들고 그 동료 노동자들도 서방 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So most workers say in the West, yes, Russia is bad. Yes, China is bad. Yes, Russia is aggressive. China is colonizing Africa.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의 노동자들은 그래 러시아가 나쁘지 아니면 중국이 나쁘지 혹은 러시아는 침략적이야 중국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All this propaganda is thrown at us on a daily basis. And if you go along with the idea that these are imperialist powers,
of course you will support those lines of reasoning. So that whether you mean to or not, that means that as a party you can encourage your working class to end up siding with its own imperialists. Because if it's a case of two imperialist powers, and we don't really like either of them, very often the workers will say, well, we might as well stick with what we already know. At least the European Union is not Chinese, you know? So there is a lot of racism involved in this approach as well.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노출됩니다. 만약에 제국주의 강국이 주입하는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따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듯 우리는 노동계급에게 어떠한 제국주의의 어떠한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주입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두 제국주의 강국 모두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편도 들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유럽연합 편을 들면서도 그래 최소한 중국이 아니잖아 와 같은 논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종주의나 다름없습니다. And the problem is not just mainstream propaganda.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confusion, a theoretical confusion within the movement with what we see as improvements, reapplications, revisionism of socialist science, in particular of Lenin's definition of imperialism.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주류 매체의 프로파간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공산주의 운동 내의 이론적 혼란입니다. 이들은 사회과학을 향상시키거나 재조경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So on one hand, we have all this media propaganda that aims at confusing the workers. And on the other side, we have widespread confusion in the ranks of the socialist and anti-imperialist movements around the world that comes from theoretical confusion to do with Lenin's definition.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한쪽 편에는 주류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회주의 반제운동 세력들 사이에 널리 퍼진 레닌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혼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So we have a phenomenon where the leaderships of many parties and leading cadres and very vigorous activists around the world who call themselves communists and anti-imperialists, who are and think of themselves as fighters for the working class, are disabled, demobilized by this confusion and wrong ideas on the topic of imperialism.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많은 당의 지도부들과 간부들이 자신이 공산주의자, 반대주의자, 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론적 혼란을 조성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So it's a very dangerous moment.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For workers, for the oppressed people everywhere right now. 전 세계 모든 노동자와 피어가 민중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So it's totally understood, totally undeniable that if the proxy war that's raging between the US imperialism and the imperialism-led NATO bloc on one side and Russia and China on the other, if it turns to open warfare, that will be between the world's biggest military powers. And that can lead us straight into the most terrible war that can easily erupt into nuclear war. That is clear to everybody. Hence the urgency of bringing some clarity to these questions. 그런데 이러한 대리전,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나토 블록과 다른 한편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전쟁이 세계의 가장 강한 군사 강국들이 펼치고 있는 전쟁이며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전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핵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d it's not Russia and China who are threatening that, by the way. It's NATO, which is backed into a corner and feeling itself needing to retain its control. And that's the one that is pushing things in that direction. 그런데 이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나토입니다. 이것은 코너에 몰려서 그냥 코너에 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있으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 think when the historians of the future look back and at this period we are living, they might say that this is already the beginnings of World War III. 만약에 역사학자들이 미래의 이 순간을 돌아본다면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That's exactly how when we look back at World War II, we say that when the Japanese went into Manchuria, when the Spanish Civil War started, these were actually the beginnings of World War II. 마치 우리가 오늘날 2차 세계대전을 돌아볼 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스페인 내전이 시작됐을 때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듯이 말이죠. So we can see now the direction that things are heading towards. And we as human beings, of course, we hope that sanity will prevail. We live with the hope that even the imperialists ultimately will realize that if we have a nuclear conflagration, nobody wins.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우리는 만약에 이 제국주의자들이 이 시나리오에서 누구도 이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But it's also clear that in their roles as representatives of vast stores of monopoly capital, imperialists are not capable of being guided by our simple human logic. They act, as we as a party have said many times, on behalf of their capital. And their capital has its own logic. It has to expand and accumulate. It has to dominate, or they go under. They will collapse as capitalists. 이 제국주의자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자본은 확장시키고 축적시키려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지배하려고 하고 혹은 지배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That's the law of the imperialist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that's why even if we have the most logical and powerful arguments about peace, they cannot persuade the representatives of capital to be reasonable. 이것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강력한 논쟁을 자본의 대표들과 펼친다고 해도 그들을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So it's a historical opportunity, a historical moment for anti-imperialists. 그래서 현재 지금의 상황은 반제국주의자들에게 역사적 기회이며 역사적 순간입니다. We have witnessed this growing bellicosity of the USA towards all the countries that it thinks are an obstacle, an impediment to its supremacy. 우리는 현재 미국의 이런 증대하는 침략성,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이 패권을 부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향해 증대하는 침략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In the Middle East in particular, that's Iran. In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that's the DPRK. And then, of course, most especially, it's Russia and China. 특히 중동에서는 이란이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북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있습니다. So this is what underpins our analysis. It's not an academic question. It's what should guide our action. And the content of our action will determine our effectiveness. As we try to have an impact in the world situation, in the interest of the working masses against imperialism. This is the only thing that will bring peace via socialism.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을 지도하는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국주의의 반대에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So despite the failures
of both the military and the economic aspects with the sanctions of its aggression against Russia, the NATO bloc isn't showing any sign of backing down or changing its approach. 러시아에 대한 여러 침략 시도와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토 블록은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Quite the contrary. The USA is so desperate to maintain and save its position of hegemony by any means necessary that this is leading it to look for ways not to get out but to expand and prolong the war.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들의 지위와 패권을 어떤 식으로든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확장시키고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NATO's war spilling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ern Europe. 그래서 우리는 동유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봅니다. We can see how many populations in Eastern Europe have been groomed to be prepared to be the next round of cannon fodder. 또한 동유럽의 많은 민중들이 다음 차례의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I'm talking in particular about the Polish populations, the Baltic states, parts of Yugoslavia's population who have been poisoned over decades with nationalism, with revisionism, with anti-communism and Russophobia. 저는 특히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과 발틱 국가의 민중들이 국수주의, 수정주의, 반공산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그 정책에 노출되었음을 봤습니다. When we look at the war in Ukraine, it's re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t's NATO which is the aggressor.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침략자가 바로 나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nd yet we have two lines that have emer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when we look at the war. On the one hand, there is a whole section of people calling themselves socialists who insist that the war is inter-imperialist and that the workers have no side.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그 침략자가 나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스스로를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자들이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d on the other side, there are people like us who believe that one side is conducting an aggressive imperialist war and the other is engaged in a war of self-defense.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한쪽 편은 침략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이 전쟁에 연루되어 정의롭고 자기 방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Obviously, as you understand, those two lines differ drastically in their explanation and in the attitude that we are asking our workers to take. 분명히 이 두 가지 노선은 매우 다른 설명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And we are very happy to participate in the anti-imperialist platform as it was made to bring together the people who have a clear view of what the war is about. 그래서 우리는 이 명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반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Because on the basis of these common positions about what's happening, we can engage, convince the workers to act in a certain way and to wish for the defeat of the ruling class in this war.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의 입장에 기반해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특정 방식으로 투쟁하여 지배계급의 적을 타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So this is, as a platform, what the positions are that we agree on and bring into our analysis for the workers. Yes.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입장이고 우리가 동의하며 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First of all, that the war in Ukraine is not the result of Russian aggression, but of the Western imperialist drive to war, in particularly of the USA.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전쟁이 아니며 미제국주의에 의한 전쟁 책동에 의한 침략적인 전쟁입니다. That the war did not begin when Putin decided to have this special military operation. It began when the USA financed
armed and organized the fascist coup in Kiev in 2014. 이런 전쟁은 러시아가 푸틴이 특별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4년 키예파의 파시스트 쿠데타를 후원하고 무장하고 조직했던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And in fact, the work to prepare those fascist forces has been going on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even earlier. It didn't start in 2014. 그런데 이런 파시스트 세력을 준비시키는 것은 심지어 소련이 붕괴하기 전 91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And after that coup in 2014, we had 8 years of anti-fascist war that was waged by the people of the Donbass.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쿠데타 이후에 8년간 돈바스 민중의 반파쇼 투쟁이 있었습니다. Because the people of Donbass refused to accept the imposition of the coup government and the new fascistic social order that it brought with it. 왜냐하면 돈바스 민중은 이 미국이 가져온 쿠데타 정부와 그리고 새로운 파쇼적인 사회 질서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Of course, the 14,000 deaths that ensued amongst the population of the Donbass during that war were totally ignored by the Western media. 물론 당연히 서방 매체는 이 14,000명의 돈바스 민중의 희생을 Who now cry about the deaths of Ukrainians now that Ukraine is being forced to fight a war on behalf of the USA. 그런데 현재 이 서방 미디어는 미국을 대신해서 전쟁에 끌려가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But when the people of the Donbass we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fascists for 8 years, the deaths were completely disappeared by the Western media.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바스 민중이 8년 동안 파시스트에 반대해서 싸울 때는 이 서방 미디어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 완전히 감췄습니다. So we have to see it clearly that NATO has been waging a relentless war drive ever since its foundation, in fact, in the 1940s. First against the Soviet Union, then against Russia, with the ultimate aim of breaking the country into pieces and creating in its place a number of weak and dependent states whose governments could be easily controlled and whose natural resources could be looted at will. 그래서 우리는 나토가 바로 나토 자체가 세워졌을 당시부터 무자비한 전쟁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940년대부터 처음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반대해서 두 번째는 러시아에 반대해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를 조각조각 쪼개서 여러 개의 약하고 종속적인 국가들로 만들어서 이 정부를 그들의 지배하에 놓고 천연 자원을 쉽게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So, the position that we bring you today is that workers have a clear side to take in this conflict.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입장은 노동자는 이 갈등에 있어서 명확한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gainst the NATO-led aggression and in defense of the people who have been fighting the fascist proxies and in defense of an independent Russia. 바로 나토의 침략에 반대하고 파시스트와 꼭두가시 분대 그리고 러시아의 자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cannot afford to see a victory of NATO in this conflict. 우리는 이 갈등에서의 나토의 승리를 도저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Already we are facing a huge crisis of overproduction, a huge capitalist crisis of overproduction. 우리는 이미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거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We cannot afford to have a victory of the imperialists that are going to continue unobstructed without any problems, ravaging the planet, bringing the cost of living even higher, and continuing in this cycle of destruction. 우리는 제국주의가 승리하여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지구를 지배하며 이 위기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That would set the movement at least 20, 30 years back.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동은 20년, 30년 최소 후퇴하게 됩니다. So it is urgent to act upon this
basically clear definitions.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